만나면 좋은 친구 MBC. 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이 전하는 오늘의 이슈는 또다시 발생한 스쿨존 참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흰색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로 질주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걷던 어린이 4명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중 9살 여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입니다. 여기는 지난 4월 8일 너무나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활발하고 항상 가족들에게 애교가 많았던 9살 승아. 엄마에게 받은 용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벌어진 끔찍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학교와 가까운 어린이 보호구역. 대낮에 발생한 스쿨존 참변 소식에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승아 양을 추모하기 위해 놓고 간 꽃과 추모품들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사고 현장엔 승아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뉴스로 이번 사고를 접하고 청주에서 찾아온 추모객도 있습니다. 승아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며 오래도록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추모를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건가요? 예, 텔레비전에서 승아양 얼굴이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 가족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좀 다소 궂은 날씨인데 또 일부러 걸음을 하신 거예요? 예, 꼭 와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가까이 초중 고등학교가 있어 주변이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속도 제한 표시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만취 운전자의 돌진은 막지 못했습니다. 2020년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치기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사고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해마다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면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당시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좀 사고가 나도 아이들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흐름을 뭐 방해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이 어떤 또 사고를 역으로 유발한다, 뭐 이런 그 뭐 관점도 있지만 그런 관점을 아니라 여기는 어쨌든 학교다. 여기는 학교고 학교는 안전해야 된다. 학교 밀집 구역인 사고 현장, 인근 교차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엔 학생들이 도로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거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서 방호 울타리, 즉 안전 펜스가 필요한데요. 사고 현장엔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없는 건 거잖아요. 네, 방호 울타리 설치 기준은 이제 권고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문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좀 이제 거리가 이제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스쿨존 전 지역을 방호 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민치기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는 의무화된 반면 안전 펜스를 비롯해 속도 제한 표시, 과속 방지 시설은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안전 펜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면 뭐 가속 방지턱, 뭐 단속 카메라, 안전 표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스쿨존을 통과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470여 곳, 이 중 절반에만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실정인데요. 뒤늦게 내놓은 안전대책에 유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자체가 더 잘못됐긴 했지만은 실제 현장에 이제 안전 펜스나 뭐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은 이제 승아가 조금이라도 덜 다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을 더 크게 분노하게 만든 건 이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 운전을 한 지 20분 만에 9살 승아의 꿈과 미래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현재 승아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인 만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음주운전 자체가 이제 살인이나 뭐 강간 뭐 이런 거에 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첫 스타트로 이제 신상공개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제 추진해달라 이제 촉구드린 상황입니다. 만취 차량의 세상을 떠난 승아의 죽음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재범을 한다라고 하면 근 한 38%, 40%가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정신을 잃어서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가중처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당연히 내가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무의식 중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가해자의 표현조차도 저는 그 표현을 할 때마다 가중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 횡단보도를 걷다가 만취 차량에 치여 20대 청년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또 한 번 각인시켰던 사고였는데요.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3만여 건, 그중 45%가 재범 사고인 현실입니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특정 범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통사고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기준 자체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논의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2001년도에 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서 최고 30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20년이 넘는 형량을 줄줄이 선고를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이 음주운전 동승자 그리고 음주운전자에게 차나 술을 제공한 이 사람에게까지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조항들을 좀 신설하면서 그때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더라고요. 네.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9살 승아가 친구들과 날마다 웃으며 걷던 길엔 이제 승아를 추모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얼굴 모르는 이들의 다짐과 목소리. 또 다른 승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승아랑 이제 못 이룬 이 약속이 좀 이제 많이 있죠. 바닷가나 이제 여행 가려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못 이뤄준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한 가지 더 약속이 생겼다면은 이제 승아 아프게 한 사람 이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약속 그걸 다짐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승아. 승아를 너무 일찍 가슴에 묻은 가족들은 승아의 죽음이 잊히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쿨존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9회 짧은 생을 살다 간 승아를 우리 사회가 추모하는 방법입니다. 이 초록초록함, 요 초록초록함이 주는 힐링이 있단 말이에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힐링이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려식물을 키워나옵니다. 그럼 이참에 저도 식물 한번 입양해 볼까요? 반려식물 한번 키워볼까 고민하는 이들의 갈팡질팡한 마음을 한 번에 잡아줄 힙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내 취향대로 완성하는 힙한 클래스부터 초보식 집사도 베테랑으로 만들어주는 가드닝 클래스까지 센스 만점, 개성 만점 식물 수업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지친 일상에 초록빛 힐링을 선물해줄 이색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건 감각적인 색상과 디자인의 힙한 화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제가 그 반려식물 좀 입양하러 왔는데. 네, 잘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나만의 시그니처 팟이라고 해서 네. 특별한 화분하고 귀여운 반려식물까지 심어 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는 힙핫 클래스인데요. 세상 단 하나뿐인 화분이라는 희소성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지금 이 앞에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할 네. 어떤 거 준비해요? 준비물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은요. 네. 요게 화분이 될 건데요. 요게 이제 질감을 표현할 때 쓰는 네네네. 물감이에요. 네네네. 좀 특별하게 살짝 모래 질감인데 처음에는 1차하고 2차까지는 그냥 이 표면에 바를 거예요. 힙핫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요. 물감을 얼마나 덧바르냐에 따라 질감을 세게 줄 수도 또 약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핫건으로 말려주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한 건데요. 이제 이거를 말리는 동안 우선 좋아하는 컬러를 한 3가지 정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3가지만 골라야 하나요? 더 많이 고르셔도 되고요. 이거 그죠? 그냥 하나 다 쓰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20가지 색상 다 쓰셔도 돼요. 저는 하늘색 옷을 입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무지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안에 있는 집중력을 모두 끌어올려 색칠해주면 됩니다. 직접 고른 나만의 색상을 꼼꼼하게 채우기만 하면 끝. 어렵지 않은 과정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색칠은 다 했습니다. 야, 예쁘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서 무지개 화분. 향도 좋아. 제가 무지개 화분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화분을 만들었으니까 이 식물을 넣어야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사토라고 하는 걸 먼저 깔아줄 건데요. 네네. 배수 역할을 할 거고요. 마사토를 한 1cm 정도 깔아주고 난 다음에 화분. 피시본을 같이 심어주도록 할 건데요. 마사토를 얇게 깔아 배수층을 만들어주고요. 원예용 상토를 반 정도 채워줍니다. 다음은 식물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피쉬본을 잘 심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사토까지 장식해주면 나만의 화분 완성입니다. 와, 완성. 자, 나만의 화분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거 한번 만들어 보니까 뭔가 모르게 집중도 함께 되면서 내 머릿속에 있던 스트레스나 잡생각들이 하나도 나지가 않아요. 야, 이 식물도 식물이지만 화분을 직접 내 그 취향에 맞춰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네. 체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도 함께 오셔가지고 나만의 화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은데? 반려식물 입양과 함께 식집사로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양성화 리포터. 물 주는 방법부터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까지 궁금한 것도 많고 배울 것도 참 많은데요. 투명한 용기 속 자연을 옮겨놓은 듯한 테라리움이 반기는 이곳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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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식물을 키우고 싶어서 매번 키우면은 키울 때마다 죽더라고요. 이곳에 오게 되면은 초보 식집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는 식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드닝 클래스를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일과 다르지 않은데요. 처음 해보는 육아처럼 식물에 대한 이해와 돌봄은 필수. 가드닝 클래스는 식물의 식생부터 홈 가드닝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어 인기입니다. 가드닝 클래스다. 네. 이게 정확한 뜻이 뭡니까? 가드닝이라는 것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재료만 봐도 마치 정원을 만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드닝 클래스로 많이들 오시나요? 정말 내 집에서 DIY해서 뭔가를 자라나고 관상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찾아주시다 보니 많이 찾으십니다. 맞아요. 오늘 배워볼 가드닝 클래스, 식물 베테랑도 애를 먹는다는 분갈이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뿌리가 상해 식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누구나 쉽게 분갈이를 할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분갈이를 도와줄 흙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와 원예 상토, 물을 혼합해 잘 섞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진행될 작업은요. 네. 예쁜 토분에다가 식물을 이제 이사를 해줄 건데요. 대부분 배수망 플라스틱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코코넛 껍질을 밑에 한번 넣어보실 거예요. 친환경적이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코코넛 껍질을 바닥에 깔아준 다음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를 넣어주고요. 미리 섞어둔 흙을 채워줍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넣어보시고요. 아스파라거스 나누스를 한번 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포트를 이제 대부분 너무 예쁘다 하고 바로 빼시는 것보다 큰일 나죠. 포트를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 좋으세요. 오랫동안 화분에 있던 식물들은 뿌리가 뭉쳐있기 마련인데요. 뿌리가 지금 여기 포트 안에서 사느라고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 흙을 조심스럽게 한번 털어볼 거예요. 흙을 털어줄 땐 식물의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여기 잠시 올려놓고 여기 구멍을 한번 살짝 파볼게요. 좀 많이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흙을 한번 더 맞춰드릴게요. 이제 대부분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면은 약간 막대기 같은 거 이제 올려넣어 보시고 높이가 살짝 이렇게 맞춰가면서 흙을 넣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이때 흙을 꼼꼼하게 채워주는데요. 빈 공간이 생기면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정원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키우시는 이제 공간에서는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묻어나오면 촉촉한 상태. 만약에 식물을 물을 줘야겠네 확인해봤을 때 눌렀을 때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식물이 목마른 상태. 화분 윗부분을 작은 자갈이나 마사토로 덮어주면 물 증발을 막아준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이겠죠. 네. 앉아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생각하는 시간. 자, 일단 여기다가 내가 불리우고 싶은 이름. 단순하지만 입에는 쏙 붙는 그 이름, 양스타나누스. 직접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 더욱 애정이 샘솟습니다.
야, 오늘 제가 예쁜 화분도 만들어보고 식재까지 함께 해봤는데, 야, 함께하는 내내 큰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힐링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시집사에 도전해보세요. 기쁠 때건 힘들 때건 옆에서 조용히 위로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찌 늘 곁에 두고 싶지 않을까요?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이 존재 반려식물. 단순히 배우는 시간을 넘어 자신만의 감성과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이색 클래스로 반려식물 키우는 재미를 더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느덧 14일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며 광주만의 특색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얼른 구경하러 가볼까요? 지난 7일부터 열린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이번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인데요. 비엔날레를 더 쏙쏙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혼자 해도 외롭지 않아요. 우리 전문 오디오 가이드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오, 광주 비엔날레. 야, 무슨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아. 와, 잔디봐.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주제가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란 말이에요. 네. 그 주제도 그냥 선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물이 가지는 어떤 부드러운 속성,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인류의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보려는 어떤 공존을 찾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그 제작된 작품들을 전시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죠.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미술축제인 만큼 32개 국가에서 79명의 작가들이 알차게 전시를 꾸몄습니다. 광주만의 특징적인 비엔날레는 광주 정신이 좀 반영된 작품들을 이렇게 출품하는, 전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항과 연대라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이제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5개 전시관이 소주제를 갖고 서로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이 관은 5.18이 담고 있는 광주 정신을 표현한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이 작품. 이게 코끼리예요, 코끼리. 뭐 그냥 만지는 거 아닙니다. 만져도 되는 작품이에요. 작품 언제 이렇게 만질 수 있겠어? 근데 코끼리 하면 당연한 그 코를 없앰으로써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자 했던 걸까요? 제 해석 나름 느낌 있죠? 이번 비엔날레는 특히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참여형 작품인가요? 네, 관객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작업. 이건용 작가의 작업인데 퍼포먼스랑 회화가 결합된 작업이라서 일반적인 회화처럼 이 그림을 완성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자유롭게 느껴보는 작업이라서요. 저 박하소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 저 나름 행위예술가 같은데요. 오, 비엔날레 아주 재미나게 즐기고 계신 두 분.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남매예요. 남매요. 네. 와, 이렇게 우애 좋은 남매가 있나요?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좀 어렵긴 한데 동생이 옆에서 잘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체험도 해보니까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낙서했던 느낌이 해가지고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었어요. 관람객 따라 바디 페인팅한다. 이게 바로 몸에 입히는 예술이잖아요. 손길 몇 번에 귀여운 그림이 뚝딱. 마음에 쏙 들어.
와, 이번 비엔날레 너무 재밌네요. 작품 보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또 체험형 작품도 있지 바디 페인팅까지도 이렇게 즉석에서 그려주니까 기억에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쵸? 완벽 비엔날레다. 와, 사전시관은 완전 또 다른 모습이네요. 상관에서 열심히 체험하고 왔다면 사관은 설치형 작품이 가득한 곳인데요. 식민주의를 주제로 다문화, 계층차별 등 각 나라의 역사와 기억을 물에 빗대어 색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이번 비엔날레 어떻게 조금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번은 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한 게 강함을 이긴다라는 주제처럼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를 어려워서 조금 보기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본인만의 꿀팁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가의 소개란도 좀 읽으시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리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에 자연스레 녹아들며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비엔날레와 무라일체. 아, 나가기 싫다. 작품들을 아주 화려하게 다 담고 나니까 뭔가 멋있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비엔날레는 이렇게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해지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옆쪽에 체험도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즐겨볼까요? 거시기 홀? 거기는 안 가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따라 전식은 우리 프로그램 끝나고 엄마 이제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와, 아이들이 웃음꽃이 만개아니고 아니 어떤 곳이에요 지금? 손이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손을 이용해서 작가들의 작품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오늘은 지금 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예술팀 팡록 술랍은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이들이 미술을 재밌게 느끼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몇 번 가주면 되거든요. 작업해보자. 이리 오세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판화를 좀 배우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풀고 예술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는데요? 본인 작품 만족하십니까? 네! 얼마큼 만족하십니까? 별점 5개 될 정도로 만족합니다. 나도 커서 멋진 화가가 될게요. 쓱싹쓱싹! 쓱싹쓱싹! 비엔날레의 추억으로 미래의 멋진 화가가 탄생하겠는데요. 어머, 빠져드는 작품 세상에서 정말 헤어나오질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비엔날레는 없어요. 그저 편안하고 재미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외부 전시장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다 봐야지. 예술여행 완벽히 오늘 마무리하고 갈게요. 예술의 도시 광주 곳곳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흐르는 물처럼 예술에 빠져들고 싶다면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로 놀러오세요. 잠깐의 휴식이 주는 행복, 따뜻한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에 설렘지수 폭발하네요. 취한다 취해. 너무 좋다. 햇살 좋고 바람 좋고. 에이 안 되겠다. 감독님 저 오늘
파업할게요. 가마성이나 하나 들어갈게요.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에? 진짜로? 왜 이렇게 쉽게 놔주지? 혹시 저 빼고 재밌는 데 가려고 그래요? 혼자 가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제가 좋아하는 그 갬성? 그럼 저도 갈래요. 따라갈래요. 잘못했어. 파업 취소할게요. 저도 같이 가요. 분위기 좀 잡는다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바로 감성이잖아요. 감성도 잡고 이색적인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남들과는 다른 남들보다 감성 돋는 봄날의 휴식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와, 들어가는 길목도 이렇게 소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게 진짜 감성 터지는데요. 어디로 가면 되지? 저긴가요? 저기예요?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저긴가 보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우와, 여기 뭐야? 엄청 평화롭다. 들어서는 순간 눈길을 사로잡은 벽화. 이곳이 카페인지 가정집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소담스러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와, 꽃향기 진짜 좋다. 근데 더 진한 향기가 있는데. 여긴데. 뭐야? 여기 불난 거 아니에요? 불 났으면 어서 신고해야죠. 그런데 불은 아궁이 불이 아주 자작자작 잘 타고 있는 거였고요. 여유롭게 이 시간을 즐기고 있는 이 느낌 뭐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연기가 자욱한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커피 볶고 있어요. 아니, 커피를 볶는데 이렇게 연기가 자욱한 건데요? 가마솥에 볶으면 연기가 조금 나긴 나죠. 가마솥에 커피를 볶으신다고요? 네, 그럼요. 들어는 보셨나요? 가마솥 커피. 가마솥에 장작불을 피워서 원두를 볶는데요. 잘 볶아졌나요? 와, 진짜 너무 진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가마솥에 커피 볶는 거 처음 봤거든요, 선생님.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불맛이 나는 직화식 커피 맛을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연과 어울리면서 특별한 맛이 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가마솥에 볶게 되었어요. 불맛 나는 커피. 그러면 일반 기계 로스팅하고는 맛의 차이가 확실히 다른가요? 약간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그럼 한번 감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마솥에 원두를 볶으면 잠시도 그 옆을 비울 수 없다는 게 힘들긴 한데요. 뭉근하게 오랜 시간 볶아낸 원두는 주인장의 정성과 불맛이 더해져 남다른 커피 맛을 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먹어봐야죠. 커피향 진짜 좋아요. 마셔볼까? 진짜 행복해요. 약간 진짜 그 탄맛이 너무 고소하게 느껴지네요. 진짜 커피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게다가 여기 이 실내도 너무 아늑하니 좋은데 손님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정원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놀러 오세요. 무려 70년이나 된 구옥. 사장님 내외는 텐마루부터 석가래까지 원래 모습을 해치지 않고 복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그대로를 담아내는 정원에서 가마솥 커피를 만들고 있죠. 다들 어렸을 때 제 나이 또래는 그런 다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와서 편안하게 쉬다가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는 정겨운 한옥 카페에 반하고 또 예스러운 커피 맛에 2번 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봄날에 특별한 감성과 또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으시다면요. 이곳으로 꼭 놀러와 주세요. 꼭이요. 우리 혜정 씨 또 어디 가나요? 여러분 저 술 마신 것도 아닌데 이 감성에 흠뻑 취해버렸나 봐요. 해장 좀 해야겠습니다. 저기 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가볼까요? 취한다 취해. 과연 어떤 감성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요 지금 흠뻑 취해 있어요. 이 감성에. 아니 근데 여기도 보니까 또 다른 특별한 감성 있는 카페라고 알고 왔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색다른 게 있어요. 한번 저 따라와 보시겠어요? 여기 뭐가 있게요?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어머! 장작이네요?
이게 왜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불멍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카페예요. 어머, 불멍이랑 라면까지요? 그렇습니다. 카페에서 캠핑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직접 장작에 불을 지펴서 불멍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혜정 씨가 불을 직접 붙여야 한다는 거죠. 처음 해봐가지고 여기다 굽는 건가? 아니에요? 요, 어떻게야? 아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몰라요. 지금 뭐 해본 적 있어야죠. 어디다 꼽아요, 감독님? 여기다! 찾았다! 근데 어떻게 껴, 이걸? 아, 이거구나. 쉬운데? 와, 놀래라. 됐나요? 겁먹었던 혜정 씨.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장작에 불 붙이기 성공했습니다. 혜정 씨 아주 칭찬해요. 아니, 무서워 죽겠는데 해보세요. 그랬는데 난 진짜 막 손이 타 들어갈까 봐. 앞으로는 쫄보라고 부르려고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는 마음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즐겨보자고요. 불 앞에 편히 앉아서 할 일은 바로 불을 보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죠. 장작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그런데 점점 눈이 무거워지는 건 느낌적인 느낌? 혜정 씨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니, 불멍했어요. 라면 먹어야죠 라면. 아, 맞다. 우리 라면 먹어야 된다. 끓이러 갈까요? 한강 라면만 맛있나요? 즉석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장소 불문, 아는 맛이라서 더 부럽네요. 맛있는 냄새. 너무 맛있겠다. 야,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무슨 호사입니까? 진짜 감성 가득이잖아요. 불멍에 게다가 야외라면은 진짜 말해 뭐해요. 끓기 전에 먹겠습니다. 오. 불멍하면서 유자적 휴식하다가 출출하다 싶을 때 끓여 먹는 즉석 라면. 평소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그나저나 혜정 씨, 오늘 라면 좀 먹는다. 국물까지 야무지게 먹네요. 잘 먹었다. 혜정 씨 배고팠나 봐요. 와,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감성 끝판왕을 만났습니다. 이 따뜻한 불멍에 라면까지. 행복해. I'm so happy.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견디는 힘. 즐거웠던 기억과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이면 충전되잖아요. 여러분도 감성 가득한 곳에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하쿠나 마타타. 공기 좋고 날씨 좋고 지금은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 봄이다. 좋아요. 다이어트에도 짱입니다. 짱. 근육량이 많아졌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보여드릴까 다리 근육 이런 거. 스트레스는 날리고 건강은 되찾고 지루하고 힘들었던 운동을 누구나 재밌고 쉽고 색다르게 그 이색 스포츠의 매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평일 오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 스포츠 클럽. 화려하게 운동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채를 보니 탁구 같기도 하고 홈을 보면 테니스 같기도 하고 이것은 탁구? 아니면 테니스? 테니스의 다이나믹함과 탁구의 손쉬움을 결합한 운동으로 루는 테니스에 가깝고 라켓은 탁구채보다 2배 큽니다. 남녀노소 운동 경험이 없어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라켓이 저렴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테니스와 탁구 두 개의 종목이 결합하여 탄생한 프리 테니스. 자, 그럼 어디 라켓부터 살펴볼까나? 크기는 탁구채보다 조금 크고 정확한 회전을 주기 위해 격자무늬나 벌집 모양이 새겨져 있다. 공은 반동을 높이기 위해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인 것이 바로 그 특징.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몸부터 풀어주는데 무릎하고 발목하고 허리에 좀 이게 힘이 많이 갈 수 있어서 최대한 이제 전신을 다 풀어주려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체격 상관없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는 프리 테니스. 그렇다고 운동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노노노. 네트가 좀 낮고 이제 짧다 보니까 컨트롤이 정말 요하게 된 것 같아요. 테니스보다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프리 테니스는 작은 코트 위 빠른 공을 쳐야 해서 순발력과 민첩성이 필요한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 소모량은 무려 30분에 200kcal. 운동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2시간 하면 땀을 지금 30분 쳤는데 땀 나잖아요. 그래서 뭐 살 빠지고 그리고 뭐 하루가 아침에 시작하고 들어가면은 리듬이 너무 좋아요. 상쾌하다 갈까 그런 기분. 산에 등산 가면 정상에 올라가서 그런 정상에서 야호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회원들의 실력 한번 볼까요? 라인업.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갑작스런 대결. 자, 준비. 플레이. 단식과 복식이 모두 가능한 프리 테니스는 생각보다 게임 규칙이 아주 간단한데 서브를 시작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 공이 코트 밖으로 떨어진 경우 득점. 2번 이상 바운드된 공을 라켓으로 쳤을 경우엔 아웃이 된다. 그렇게 뜨거웠던 경기는 끝이 났다. 지면 원래 더 힘듭니다. 이게 이기고 이 물 마시면 물맛이 단데 지고 물을 마시면 이게 상당히 이 씁쓸하니 소주 맛이 납니다. 다음에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뿐하게 이기죠. 뭐 기분 좋죠. 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스매싱 몇 개 들어가가지고 다행스럽고 기분 좋습니다. 주세요. 한국에서는 2003년도에 현 대한 프리테니스 협회장이신 정한근 회장님께서 도입을 하여 2004년도부터 북구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프리 테니스는 2003년 일본에서 들여와 한국인에 맞게 개조된 후 그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인정받아 점차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다. 프리 테니스는 플레이다. 프리 테니스를 같이 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적인 걷기 운동 대신 조금 특별한 워킹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구미. 각자 스틱 하나씩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노르딕 워킹 하기 전에 지금 몸풀기 하고 있어요. 스틱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노르딕 워킹. 동계 스포츠 스키 종목인 크로스컨트리에서 탄생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북유럽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여름 훈련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최초로 핀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과 미국에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발 간격은 5에서 10cm 발 간격과 항상 11자로 그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해서 앞발이 닿도록 해서 걸어야 되고 또 시선은 15m로 주시하면서 상체를 편 상태에서 스틱을 이용하고 뒤로 내미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폴과 다르게 손잡이에 스트랩이 있어 워킹 도중 두 손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
이 스틱을 보시면은 이렇게 러버라고 있습니다. 이 러버를 끼웠을 때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위에 걸을 수 있고 등산할 때는 비포장이고 이렇게 잔디가 많기 때문에 이거 러버를 이렇게 제거해서 이렇게 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노르딕 워킹에 앞서 장비를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회원들. 자, 이제 준비 완료. 걸어볼까요? 힘차게 발을 내디디며 다들 걷기에 집중. 나는 먹기 숙여서로 어깨 아프던 것도 없어졌어요. 요 물 보고 뭐 강 보고 뭐 뷰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 완전 뭐 전원주택에 사는 이런 기분. 일반 워킹에 비해 상체 사용이 많아 운동 효과가 높은 노르딕 워킹. 덕분에 체중이 분산되어 관절의 충격 완화와 자세를 교정하는 데 있어 효과가 좋다고. 스틱을 이용한 상체 사용이 많아 인체 근육의 약 90% 이상을 사용함으로써 신진대사의 원활함이 있습니다. 하체만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 걷기에 비해 노르딕 워킹은 상하체 근육을 유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이어트에도 만점이라고 봅니다. 힘들어요. 다이어트에도 짱입니다. 짱. 노르딕 워킹 시작하세요. 노르딕 워킹은 이색적이지만 어색함 없이, 특별하지만 부담 없이 환절기 건강도 잡고 재미도 잡고. 어때요, 우리 이번 주말 함께 운동할래요?